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의도 광화문 강남 한복판에 이 건물 누가 지어준 건지 아세요? 땡땡생명, 땡땡손해보험 이름이 붙은 유리 빌딩들 있죠. 천장 10m 넘는 로비에 대리석 바닥 반짝이는 샹들리에 그 건물들 누가 지어준 걸까요? 보험사 CEO? 대주주? 아닙니다. 바로 매달 보험료 내는 우리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어떤 40대 가장은 보험료로 8천만 원을 내고 나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가족이 5억 원을 받았습니다. 암보험 가입 1년 만에 암 진단을 받은 30대는 100만 원 조금 넘게 내고 1억 원 넘는 보험금을 받았죠. 우리가 보기엔 와, 이 정도면 보험사가 손해 아닌가 싶은데 그 보험사는 그해 조 단위 순이익을 냅니다. 어딘가에서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다는 뜻이죠. 오늘은 보험사가 5억을 주고도 매년 조 단위로 이익을 남기는 진짜 이유. 이걸 한번 끝까지 뜯어보겠습니다. 1. 내가 이긴 것 같은데. 착각부터 깨자. 우리가 보험을 이야기할 때 쓰는 기준은 항상 나입니다. 내가 낸 돈 대 내가 받는 돈. 내가 이득인지 손해인지. 그래서 8천만 내고 5억 받았으니까 난 이득, 보험사는 손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단 한 번도 개인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언제나 집단으로만 생각합니다. 숫자를 크게 키우면 진짜 모습이 보인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00만 명이 각자 매달 10만 원씩 보험료를 냅니다. 보험사 입장에선 매달 1,000억 원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이 중 일부는 교통사고, 질병, 사망으로 나갑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보험금이 지급돼요. 그래도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실제 공시자료를 보면 국내 대형 생명보험사들은 한 해 동안 수십조 원대의 보험료를 받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에 실제 사망보험금으로 나가는 돈은 그 전체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즉, 고객 입장에서는 한 명이 5억 받았다고 느껴지지만 보험사 전체의 큰 그림으로 보면 보험료로 들어오는 돈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손해가 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사망보험금은 전체 수입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0조 원이 넘는 돈은 어디로 갈까요? 운영비 조금, 광고비 조금, 설계사 수당 조금, 그리고 진짜 큰 덩어리는 전부 투자로 들어갑니다. 이 보험사의 본업은 보험 판매가 아니다. 우리는 보험사를 보험 파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무제표를 보면 정체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보험사는 거대한 투자 회사이고 보험 판매는 그 투자 자금을 모으는 수단일 뿐이다. 이게 진짜 정체에 가깝습니다. 1억 8천만 원이 10억이 되는 시간표의 비밀. 하나의 케이스를 상상해 볼게요. 30세 남성이 종신보험에 가입. 매달 30만 원씩 50년 동안 납입. 총 납입액 3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50년은 1억 8천만 원. 80세에 사망하면 보험사에서 3억 원을 지급한다고 해봅시다. 겉으로만 보면 이렇죠. 1억 8천 내고 3억 받았네. 보험사가 1억 2천 손해네. 근데 이건 투자를 완전히 무시한 계산입니다. 보험사는 이 1억 8천을 50년에 걸쳐 계속 투자합니다. 첫 해에 낸 360만 원. 연 5%로 50년 굴러가면 4천만 원대. 둘째 해에 낸 360만 원. 49년 굴러가서 수천만 원. 셋째 해 납입분도 또 수천만 원. 이걸 50년 쭉 반복하면 총 1억 8천만 원을 연 5% 복리로 굴렸을 때 최종 금액이 10억 원을 넘게 됩니다. 보험사는 20억에서 약속한 보험금 3억만 떼줍니다. 나머지 7억에서 운영비, 설계사 수당, 각종 비용 빼고도 여전히 큰 이익이 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보험은 사실 시간을 무기로 한 금융 비즈니스입니다. 다른 회사와 정반대로 돈이 돈다. 일반 회사는 먼저 돈을 쓰고 나중에 돈을 받습니다. 공장을 짓고 제품 만들고 팔아서 회수, 식당은 재료 사서 요리하고 손님에게 받고, 보험사는 완전히 반대로 움직입니다. 고객이 먼저 돈을 냅니다. 보험금은 훨씬 나중에 혹은 아예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걸 금융에서는 역생산 주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워런 버핏이 보험업을 사랑하는 이유도 이 구조 때문입니다. 버핏이 갖고 있는 보험사들이 모은 받았지만 아직 안 준 돈, 즉 플로트 플로트가 수백조 원입니다. 버핏 입장에선 이 플로트가 이런 느낌입니다. 이자를 주고 빌린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투자하는 돈. 은행은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합니다. 보험사는 돈을 받으면서 그 돈을 굴립니다. 여기서 이미 게임의 판이 다릅니다. 3. 보험사가 절대 지기 힘든 6가지 장치. 여기까지만 해도 구조 자체가 보험사에 유리하구나 싶죠. 근데 이 정도면 그냥 공정한 장사입니다. 보험사는 여기에다 몇 겹의 안전장치를 더 올려서 사실상 지기 어려운 게임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장치 1. 리스크 낮은 사람만 골라받기. 보험 가입할 때 이런 것들 다 물어보죠. 직업, 흡연, 음주 여부, 과거 병력, 가족력, 취미, 익스트림 스포츠 등. 그리고 요즘에는 여기에 AI 언더라이팅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수백만 건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사람은 10년 안에 큰 질병이 생길 확률이 몇다. 이 사람은 사고 위험이 평균보다 몇 배 높다. 이걸 숫자로 뽑습니다. 그 결과 사무직, 비흡연, 병력이 없는 사람들은 보험료 싸게, 고위험 직업, 흡연, 가족력 있는 사람들은 보험료 비싸게 혹은 가입 거절. 결국 보험이 정말 절실한 사람일수록 가입이 어렵거나 비싸지는 기묘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보험사는 통계적으로 손해볼 확률이 낮은 사람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먼저 제시합니다. 장치 이중도해지라는 황금 같은 수익. 보험사 입장에서 가장 달콤한 고객은 누구일까요? 일찍 죽는 사람? 큰 질병에 걸리는 사람? 아니죠.
보험사 입장에선 몇 년 내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고객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월 50만원짜리 저축성 보험 3년 묵묵히 냈습니다. 총 납입액 1,800만원. 그런데 사정이 생겨 해지하려고 보니 돌려받는 돈이 1,200만원 정도일 수 있습니다. 600만원, 즉 납입액의 3분의 1 정도가 사라진 셈입니다. 보험사 논리는 이렇습니다. 초기에는 사업비, 설계사 수당, 광고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그 3년 동안 1,800만원을 계속 투자해서 수익을 냈고 해지할 때는 1,200만원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회사 쪽에 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보험사들은 애초에 상품 설계 단계에서 몇는 5년 안에 해지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들어갑니다. 헬스장도 회원 10명 중 7에서 8명은 금방 안 나온다는 걸 알고 영업하죠. 보험도 똑같습니다. 중간에 포기할 사람들이 이미 계산 안에 들어가 있는 게임입니다. 장치 3보험금은 최대한 늦게, 최대한 덜.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하루라도 늦게 주는 게 유리합니다. 2억 원 지급을 6개월 미루면 연 5% 기준으로 그냥 앉아서 500만원 정도를 더 벌 수 있습니다. 이게 수천 건, 수만 건 쌓이면 금액은 순식간에 수백억 단위로 커집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할 때 항상 따라붙는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서류가 조금 부족합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담당 의사 소견서를 덧대 오셔야 합니다. 유족, 환자 입장에서는 정신없고 힘든 상황인데 보험사는 끝까지 시간을 끌 수 있는 부분은 다 끌어봅니다. 약관도 비슷합니다. 수십 페이지의 법률 문서인 약관 안에는 이 경우는 제외합니다가 정말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암이라고 생각했는데 보험사는 약관상 이건 제자리암 상피내암이라 제외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여지를 만들어 놓죠. 설령 나중에 분쟁에서 져도 그동안 돈을 굴려서 번 수익이 더 크면 보험사 입장에선 손해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장치사 재보험으로 최악의 경우는 남에게 떠넘기기. 보험사도 진짜로 감당 못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지진보험을 엄청나게 팔았다가 실제로 대지진이 나버리면 보험사 한 곳이 감당해야 할 보험금이 수조 원까지 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보험사들은 재보험사에게 리스크의 상당 부분을 넘깁니다. 우리가 받은 리스크의 70%는 당신들이 가져가세요. 대신 매년 재보험료를 냅니다. 이렇게 하면 보험사는 먹을 것 먹고 최악의 꼴은 피하는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재보험사들은 전 세계 리스크를 섞어서 받습니다. 어디선가 지진이 나도 다른 지역은 조용합니다. 지구 전체로 보면 대수의 법칙이 더 정확히 작동하니까 전체적으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경기, 위기, 팬데믹에도 끄떡없는 구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떠올려 볼게요. 기업들 파산, 실업률 폭등, 주식시장 폭락. 그 와중에도 보험사들은 적당한 이익을 계속 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기가 좋아도 나빠도 사람들은 보험료를 낸다. 자동차 보험, 사실상 의무. 건강보험 실손, 웬만하면 유지. 가족이 있는 가장, 생명보험 하나쯤은 꼭 들어야 한다고 생각. 불안할수록 오히려 보험 가입자는 더 늘어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게다가 보험 산업은 진입 장벽과 규제가 강해서 새로운 경쟁자가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결국 상위 보험사들이 시장을 나눠먹는 구조가 됩니다. 장치 6 레버리지, 숫자 자체가 다르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험사는 자산을 어떻게 들고 있을까요? 한대형 생명보험사의 예를 보면 총 자산이 수백조 원입니다. 채권, 우량주, 빌딩, 토지, 대출 채권, 거의 전부 금융자산과 부동산입니다. 자기 자본은 그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자본 20조로 300조가 넘는 자산을 굴리는 시기죠. 이 말은 곧 연사에서 5% 정도 수익만 내도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은 일반 제조업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튑니다. 물론 규제도 있고 리스크 관리도 빡세게 하지만 규모와 레버리지 그리고 안정적인 자금 유입이 합쳐지면 게임의 난이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4. 우리의 보험료는 지금 어디에서 불어나고 있을까? 우리가 매달 내는 10만원, 30만원, 50만원 통장에서 빠질 땐 그냥 자동이체 한 줄일 뿐인데 보험사 통장에 모이는 순간 이 돈은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보험사 입장에선 이게 다 운용 자산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빌딩 사는 데 들어가고 여의도 오피스, 광화문 타워, 강남 역세권 토지로 들어가고 삼성전자, 네이버, 테슬라, 애플 같은 우량주 사는 데 들어가고 국채, 회사채, 해외 채권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즉 월 30만원씩 낸 내 돈이 세계 곳곳의 건물 주식 채권으로 흩어져서 거대한 자본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본에서 나오는 이익의 대부분은 보험사 몫입니다. 우리는 뭐를 받느냐? 혹시 큰일 나면 대신 막아준다는 심리적 안전. 그리고 정말 운이 나쁘게 사고가 터졌을 때 받는 일시금. 당신이 느끼는 건 보험증권 한 장과 안도감이고 보험사가 가져가는 건 세계 곳곳에서 쌓이는 복리 수익입니다. 오, 그럼 보험은 나쁜 거냐? 그건 또 아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보험 완전 악마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가장이 갑자기 사망해서 보험금으로 집을 안 팔고 버틴 가족, 암 진단 받고 치료비 전부 보험금으로 해결한 사람, 교통사고 후 장애보험금으로 재기한 사람, 이런 사례들도 진짜로 많습니다. 보험이 없었으면 그대로 가게 파산이었을 상황에서 보험이 삶을 지켜준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보험 자체는 나쁜 제도가 아니라 극도로 정교하게 설계된 비즈니스라는 거. 문제는 보험사가 이 판의 룰을 다 설계해서 알고 있고
우리는 대충 설명 듣고 사인만 한다는 겁니다. 6. 우리가 최소한 알고 들어가야 할 것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보험에 대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머리에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사는 절대 손해보는 걸 전제로 팔지 않는다.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 가입 1년 만에 암 걸린 사람. 이 사람들은 이미 통계 안에 들어가 있는 예정된 비용일 뿐. 전체 판으로 보면 항상 보험사가 이기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도 해지는 보험사 최고의 먹잇감입니다. 안 맞으면 나중에 해지하시면 돼요라는 말 귀에 꽂히면 안 됩니다. 그 나중에 해지했을 때 내 돈이 얼마나 까이는지부터 반드시 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설계사는 상담사가 아니라 세일즈맨입니다.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수당 구조 자체가 공격적으로 짜여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리스크를 담당하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상품을 팔아야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마주 앉아야 합니다. 보험으로 해결하려는 영역과 내가 직접 준비해야 할 영역. 진짜 한 방에 집안이 나갈 일만 보험으로 막고 생활비, 노후, 자녀 교육 같은 건 가능하면 직접 저축 투자 쪽으로 분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7. 마지막으로 이 게임의 룰을 아는 순간 선택이 달라진다. 보험사는 100년 넘게 축적된 통계, 수백 명의 박사, 슈퍼컴퓨터, AI 등등 수백조 원의 자본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관 몇 장, 설명 몇 줄 듣고 가입 버튼을 누릅니다. 싸움이 애초에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게임의 룰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 알고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입니다. 내가 유리한 게임이라고 착각하면서 들어갈 건지, 상대가 유리한 판에서 그래도 나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만 가져올 건지, 이건 완전히 다른 선택입니다. 보험사는 앞으로도 매년 조 단위 이익을 낼 겁니다. 그건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돈이 어떤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적어도 이제는 알고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험은 자선이 아니라 아주 잘 만든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그 비즈니스는 오늘도 당신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시작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